아니 이게 무슨 원인입니까? 그냥 현상일 뿐이죠. 딱 처음에 제목을 보자마자 헛것했다.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출산 관련된 영상을 찍었고 3월 달에 또 다른 정책 방향이 나오면은 다시 찍기로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대책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나오긴 해가지고 뭔가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 의견을 좀 더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고령 사회는 저희 전문이 아니니까 그건 좀 빼고 저출산 문제 중에 오늘은 저출산 원인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망이 크다. 긴급 대책이라기엔 지난 수십 년간 해온 것과 똑같다. 할 말이 많지만 영상 보시면서 저희 얘기 들어보시면 같이 답답해 하시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초저출산 상황이다. 출산율이 0.78이고 출생아 수가 24만 명. 24만 명이죠. 그리고 저희가 태어난 시기와 비슷한 시기 91년도에 71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데 24만 명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1년에 새로운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이 25만 명입니다. 암 환자보다 적게 태어나네. 이 숫자가 그 정도의 숫자예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의 원인을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려서 보고 갈게요. 가족 형성 추세 지연 고착화.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한다. 늦게 한다 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그냥 뭐 쉽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혼율 감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되잖아. 그래서 요즘 뭐 혼인을 다 늦게 하시고 비혼이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혼인 건수가 많이 줄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기를 안 낳는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출산의 원인일까요? 아니 이건 현상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애기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인데 그걸 원인이라고 갖다 놓으니까 참 답답한. 왜 결혼을 늦게 하고 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애기를 안 낳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애기를 안 낳는 이유는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야?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마치 음주운전을 왜 하나 원인을 생각해봤더니 술을 마셔서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원인입니까? 그냥 현상일 뿐이죠. 딱 처음에 제목을 보자마자 헛것했다. 제 생각에 보고서가 너무 짧으니까 좀 분량 늘리려고 분량 채우려고 든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이 관념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 얘기는 항상 그냥 당연한 명제처럼 들어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정말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있습니다. 알맹이를 뺐다. 그리고 이 결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뭐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일과 육아를 같이 하기 어려운 거. 왜 같이 해야 되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집도 비싸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쉽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근데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2021년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에서 나온 그 결과가 언급이 됐어요. 전 세계 한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살아가는데 생존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나왔죠? 17개 중에 14개 국가에서는 가족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3개 국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뭐 거기는 중국하고 대립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였죠?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풍요. 되게 특이해요. 정신적인 가치가 아닌 물질을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만큼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상반된 내용이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족 같은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걸 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을 꾸리는 데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인식은 돈,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희생하면서 더 낮은 순위의 가치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물질적 풍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희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짧은 제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되게 급격히 고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조부모님 세대에는. 그럼 그때는 어려웠던 분들이 성장하는 사회에서 부를 얻으신 분도 있고 부를 얻지 못한 분들도 있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어도 사회에서 돈이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 IMF도 겪었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상 사회인이 되니까 지금은 또 저성장 시대여서 그렇죠. 크게 발전하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층 간의 사다리가 많이 줄어든 게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풍요가 많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같은 노력을 했으면은 국가가 그래도 1년에 10%, 20%씩 계속 성장을, 고성장을 쭉 해왔을 때니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고성장이 다 돼서 집값도 너무 많이 비싸져 있고 같은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보상받는 시기가 더 늦어지니까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은행에 돈만 맡겨도 1년에 10% 넘게 이자를 줬었는데 지금은 1년에 10%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워렌 버핏도 20%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빈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걸 부추기는 게 온라인 소통이 많아지는 거, 거기서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생긴 것도 조금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SNS에는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게 너무 평준화돼 버린 거죠. 저도 SNS에 한두 달에 하나씩 올려요. 좋은 것만 올리려고. 안 좋은 건 안 올리지. 우리가 이제 소통의 창구가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온 건 맞지만 정말 소통이 활발해졌냐, 다양한 소통을 하냐,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좁아졌다 오히려. 더 알고리즘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야도 좀 좁아지고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삶에 중요한 게 물질적인 풍요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퓨리서치에서 나온 그 결과도 참 흥미로웠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15개의 국가의 사람들은 대답을 할 때 하나만 고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객관식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사회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골랐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62%, 일본 사람의 59%는 하나만 고른 거예요. 정답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에 비슷하죠, 교육이. 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하나의 정답을 찾는 데만 조금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나라도 하나만 골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같이 갖춰지면 훨씬 좋은 건데 딱 하나만 고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인 풍요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촬영은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촬영을 오면서 느낀 게 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산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되게 다양해요. 형형색색이 되게 이뻤는데 차도를 보니까 어른들이 타고 있는 차의 색깔은 검은색, 흰색, 은색? 그 정도. 그 정도예요. 되게 칙칙하고 단일화되어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단순화시켜서 단일화된 가치만 추구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또 다른 원인으로 적어놓은 게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다. 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몰랐던 거는 이게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갔냐 이런 걸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됐다. 맞아. 이런 걸로 평가를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 그동안은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었다. 너무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정말 추상적이지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지 않고 화끈한 정책이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닌데 거짓말을 써놓거나 잘못된 내용을 써놓은 건 아닌데 그냥 수박 겉핥기다. 뭔가 가다 말았어. 그게 아닌데 그냥 답답한 거죠. 근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게 정상인데 이런 게 불편해서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주면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건데, 사실은 요즘 비혼이나 딩크족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허들이 높은 건데 결혼과 출산을 정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그게 뭔가 핵심을 놓친 것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예전에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아기를 낳는 게 이득이었고, 그렇죠. 이제 다 노동력이 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전제가 바뀐 거죠.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를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고성장을 했고, 그게 또 너무 빨리 멈춰버렸다. 저성장의 시대가 또 너무 빨리 와버렸다. 여기에 천천히 적응을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출산율도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는 것이 왜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에 대한 그런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을래? 이렇게 하면 나을래? 라는 질문만 하니까 더더욱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 원인을 보면은 아기를 왜 안 낳을까에 대한 원인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낳고 싶게 할까?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아이를 낳으면 뭐가 좋은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분석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왜 안 낳는 거지? 아기는 당연히 낳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번 보고서에 대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좋지 않죠? 똑같다 이전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원인 분석은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 대책은 어떤 게 나왔길래 또 그렇게 저희가 열을 내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